이번 주 토요일 김장하려고 한다. 시간 비워두겠니? 엄마, 이번 주는 가족 여행을 가요. 애들이 너무 기다려서요. 죄송해요. 엄마, 둘째야, 김장날이다. 와서 도와줘야지.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며느리가 김장 얘기 듣고 좀 피곤해 하더라고요. 김장 말고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나? 그래도 이렇게까지 소홀하면 어쩌란 말이냐? 아이고, 요즘 날씨가 꽤 추워졌네요. 배추들이 잘 자랐는지 걱정이네요. 여기까지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번 김장은 좀 특별해질 것 같아요. 사실요, 이번 김장철이 예전과는 좀 달랐어요. 가족들끼리 같이 김장을 하면 그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좀 서운한 일이 있었답니다. 며느리들이 김장을 함께 하던 예전처럼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참 서운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했고요. 김장철만 되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국적북적 김장을 했는데 올해는 그 전과는 달랐답니다. 옛날에는 말이에요, 며느리들이 웃고 떠들며 저를 도와줬어요. 힘들어도 재미있고 함께 담근 김치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들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가끔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서운함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들과 오해도 풀고 가족들끼리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지금은요, 며느리들이 저보다 김장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사이에 조금 서운했던 기억, 혹은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도 해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매년 김장철이면 제일 먼저 아들들이 엄마, 올해는 배추 많이 키웠죠? 하고 물어보곤 했죠. 그런 게 이제는 추억이 됐나 싶어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 그때부터 혼자서 텃밭도 가꾸고 양봉도 하고 있죠.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면 가끔은 남편이 떠난 허전함도 잊을 만큼 정신없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찾아오면 집이 북적북적해지고 그 시간이 참 행복했죠. 특히 김장철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 양념을 만들고 또 각자 할 일을 나눠서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죠. 어찌나 웃음소리가 컸던지 옆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며느리들이 양념을 버무리다가 서로 얼굴에 묻히고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는 며느리들도 제 딸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참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뿌듯해하기도 했죠. 그런데 올해는 그게 좀 달라졌어요. 첫째 며느리가 단톡방에서 어머니, 올해는 김장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사 먹으면 편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내 정성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첫째 며느리는 결혼 초반엔 정말 열심이었어요.
시댁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저랑 같이 요리도 배우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요즘은 자주 보지도 못하고 그럴 때마다 어디가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엔 좀 다르더라고요. 저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김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김치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어머니도 힘드신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세요? 처음엔 그냥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그런 말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정말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며느리들이 이 시간이 부담스러운 건가? 싶었어요. 손주들 이야기는 언제 해도 웃음이 나요. 첫째 아들의 딸이 7살, 둘째 아들의 아들이 5살인데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손주들이 김치를 먹으면서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가족들이 놀러 왔는데 이젠 다들 바쁘다고 하니 이해는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날도 손주들이 할머니, 김장할 때 우리도 같이 해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배추잎에 양념을 발라주면 애들이 손에 묻은 걸 핥아 먹으면서 까르르 웃곤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가족들이 다 함께였는데 요즘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옛날 방식에 집착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며느리들에게 뭔가 부담을 준 걸까? 하지만 가족이니까 이런 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걸까요? 김장 날짜를 정하려고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김장하려고 하는데 다들 괜찮니? 하고 물었죠. 그런데 메시지를 본 사람은 많았는데 답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원래 큰아들 내외가 가장 먼저 대답을 하곤 했는데 이번엔 아무 말이 없어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기다렸다가 답답한 마음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엄마야. 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김장하려고 하는데 며느리한테 얘기 좀 해줄래? 같이 하면 좋잖아. 엄마 사실 저희 이번엔 그냥 김치를 사 먹으려고요. 아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했어요. 사 먹겠다고? 김장을 같이 안 하겠다고? 저는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아, 요즘 바쁜가 보다 하고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내 정성과 노력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서운한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밤에 누워있는데 큰아들과의 통화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그냥 부담스러워서 안 오겠다고 한 건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내가 괜히 김장을 고집했던 걸까?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에 맞춰야 하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저는 가겠습니다라며 약속대로 왔어요. 작은 아들과 둘이서 배추를 나르고 절이는 걸 도왔죠. 그런데 김장을 하면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김치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사 먹거나 조금씩 먹고 말아요. 어머니도 힘드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담그실 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만든 김치는 너희가 잘 먹으니까 하는 거야. 그게요. 사실 요즘은 그냥 사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가 됐잖아요. 며느리가 걱정해서 한 말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굳이라는 단어가 특히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해온 이 시간이 며느리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소중하지 않은 건가 싶었어요. 이게 저 혼자만의 기쁨이었던 걸까? 가족들이 더 이상 내 김치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건가 싶었죠. 김장이 끝난 후 큰아들네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치를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어머니, 아이들은 김치 잘 안 먹어요. 제가 따로 챙길게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손주들이 제가 만든 김치를 한 입 먹고 할머니 최고라고 외치면서 웃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순간조차 멀어졌구나 싶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는데 저녁에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내가 힘들어해서 그래요. 요즘 다들 바쁘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작은아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김장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젠 가족끼리 뭔가 함께 하자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건가? 아니면 가족들한테 부담을 준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더 복잡해졌죠. 김장을 마친 날 저녁, 며느리들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굳이라는 단어. 그리고 큰아들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라는 말까지. 가족을 위해 해온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짐처럼 느껴진다는 게 서글프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가족들이 모이면 다시 잘 풀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 날은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저녁 자리였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죠. 전날 서운했던 마음은 숨기고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고 아이들 먹을 간식도 준비했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다 같이 화목하게 보내자. 괜히 어색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죠. 저녁 식사를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며느리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곤 했는데 그날은 다들 조용했어요. 저도 말을 꺼내려다 참았죠. 괜히 먼저 얘기를 꺼냈다가 분위기가 더 어색해질까 봐요. 엄마, 김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며느리들도 어머니 걱정해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첫째 아들이 말하더군요. 그래. 고생은 무슨. 내가 그냥 너희 먹이려고 한 거지 뭐. 엄마. 저희도 다 어머니 마음 아는데 요즘은 진짜 다들 바쁘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둘째 아들이 말했고요. 그래. 알겠다. 다들 바쁜 거 알지? 나도 이해는 해.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들이 한 말, 아들들이 편드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까지도 내 김치를 거부하는 것 같아서 너희들 다 내가 만든 김치 먹고 자랐으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서운하다. 나는 너희들이 내 음식을 좋아해서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이렇게 해온 거야. 그런데 너희한테는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 큰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까봐. 힘들다고? 나는 너희를 위해 힘든 것도 감수했어. 그런데 너희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니? 내가 왜 김치를 만들고 왜 이 자리를 준비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바쁘다 보니까 바쁘다는 거 알아.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서로 시간을 내는 거 아니니? 내가 너희를 위해 옛 시간과 정성을 다 바쳐도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거니? 그런 말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해온 건 아닌데. 그 순간 내 말이 가족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해서 분위기를 망쳤나 싶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가만히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내가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게 가족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걱정도 됐지만 참을 만큼 참았던 것도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쌓아둔 걸 한꺼번에 쏟아낸 걸까?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 더 허전할까요? 아까 식탁에서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 정성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나 싶더라고요.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내가 애써 만든 이 김치가 더는 이 집에서 소중하지 않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김치를 담그는 게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었고, 내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한참을 울다 말고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텃밭 위로 비치고 있었죠. 거기에는 올해 내가 애써 키운 배추가 여전히 서 있었어요. 내가 키우고 내가 담근 이 김치가 이제는 아무도 필요 없어진 걸까? 그 생각에 가슴이 더 미어졌어요. 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식탁에 남아있을 가족들 생각에 속도 상했고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아니, 그렇다고 내가 이런 마음을 평생 숨기고만 살 수도 없잖아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제 귀를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여보,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처음 봤지? 솔직히 나도 조금 놀랐어. 큰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응, 나도요.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 예민하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요즘 누가 김장 그렇게 많이 해요? 다들 사 먹는 시대인데.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내가 예민하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큰아들의 말하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엄마 입장에선 다르게 느껴지겠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지내시면서
이런 모임이 더 중요하셨을 거야.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내가 그 정도로 외로워 보였나 싶어 스스로 초라해졌습니다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신경 못 써 드린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진짜 속상하신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나도 어머니한테는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방식이랑 저희 방식이 너무 달라서 가끔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 방식이 고집스러웠던 건가? 며느리들에게 부담만 준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알아.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엄마 마음을 풀어드리자. 엄마가 이렇게까지 서운해 하시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하는 걸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 얘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작은아들과 둘째 며느리의 대화 소리도 들려왔어요. 나는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말 한 건데 왜 자꾸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어머니가 내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돼서 했던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받은 상처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아니야. 엄마는 너한테 서운해서 그러신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혼자 지내시다 보니까 우리랑 함께하는 시간에 더 의지하시는 것 같아. 작은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리면서도 뭉클했습니다. 내가 애써 숨기려 했던 외로움을 내 아들은 이렇게 쉽게 간파했구나 싶어서였죠. 그렇구나. 그런데 김장을 하지 않는 게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큰 상처였을 줄 몰랐어요. 나는 오히려 어머니를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 말에 나도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그래. 저 애도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겠지.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맞아.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가 엄마한테 더 신경 써 드리자. 내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 작은아들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어요. 그래도 이 녀석이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거리감도 아팠지만 아들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려 노력하는 게 고마웠어요. 그래. 내가 너무 서운한 티를 냈나 싶기도 하고 이 아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힘들겠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옛날 방식에 너무 집착했던 걸까? 그런데 가족이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서로가 힘들어도 함께하는 게 가족 아닌가? 내가 이 집안의 어머니였던 시간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만든 김치가 더 이상 손주들의 밥상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내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맞는 걸까? 결국 울다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런데도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죠. 가족들이 나를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참고 말아야 할까?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방 안에서 혼자 누워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가족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얘들이 무슨 말을 하러 왔을까? 하며 자리를 내줬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첫째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힘드셨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 너희도 힘들었겠지. 내가 너희들 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어. 그런데 말이다. 말을 하려니 울컥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싶었지만 속마음을 꺼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나는 말이다. 너희한테 김치를 강요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보내는 그 시간이 좋아서 그랬던 거야. 내가 혼자 텃밭에서 배추를 키우는 것도 양념을 만드는 것도 다 너희들한테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어. 그 말을 하니 첫째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서 김장을 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둘째 며느리도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앞으로는 어머니 마음 더 잘 헤아릴게요. 어머니께 김장도 배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들과 얘기하는 중에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들어왔죠. 큰아들이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요. 사실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엄마가 외롭지 않게 더 자주 연락드리고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시간도 더 자주 가질게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 얘들이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모두가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눈 후 다 같이 식탁으로 돌아갔어요. 아까의 어색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다들 밝은 표정이었죠. 큰아들이 농담을 꺼내며 웃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들은 나를 돕겠다며 음식을 정리했어요. 손주들도 김치를 한 입 먹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김치 맛있어요. 또 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환해졌어요. 그래, 이런 순간이 내가 바라던 거였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며 얘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들이 먼저 부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둘째 며느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김치 담그는 법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는 저희도 어머니처럼 해볼게요. 첫째 며느리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어머니처럼 김장을 열심히 해볼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노력해주니 내가 참 고맙다. 앞으로는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보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줄게. 며느리들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내가 이렇게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며느리들과 함께 김치를 마무리하고 나니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웃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하지만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도 진심으로 다가와 주니 이렇게 다시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내가 심고 가꾼 이 배추들처럼 우리 가족도 함께 애쓰고 마음을 쏟아야 더 잘 자라는구나 싶어요. 가족이란 건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자라는 거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또 배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며느리들은 제가 만든 김치를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다음 김장철에는 자신들도 주도해서 해보겠다며 약속했죠. 아들들도 더 자주 전화하고 가족 모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손주들은 여전히 김치를 한 입 가득 먹고 할머니, 맛있어요 하며 웃어주죠. 나는 그날 밤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읽어가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관계라는 거요. 물론 가끔은 어긋날 때도 있고 서로를 몰라서 상처 주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 걸음 더 다가가면 우리는 다시 가족이란 이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힘들고 가끔은 가족이란 게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어쩌면 가족도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하면서 더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배운 게 있다면 가족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족 이야기가 더 필요하신 분들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